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제리입니다. 자, 일단 새해 첫 영상인데 이 채널은 더 이상 운영하지 않겠습니다. 블로그와 결을 좀 같이 하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찬스 파이낸스 랩이라는 채널이 있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이제 영상을 보러 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까지만 네, 채널에 업로드하고 다음부터는 이 영상으로 이 채널로 영상을 업로드 할 텐데 일단은 제 성격상 좀 게시글이 깔끔한 걸 좋아하는데 블로그와 다르게 유튜브는 어쨌든 하나의 카테고리만 영상으로 올리는 게 좀 더 낫다고 생각을 해서 블로그처럼 뭐 종신이나 연금이나 뭐 보험 같은 이야기는 잘 하지 않을 거고 이제 변액보험 관련해서 이제 시장 관련 뭐 펀드 관련 또는 제가 직접 매매하는 매매 일지 관련, 투자 관련, 네, 결국 투자 관련한 영상만 업로드가 될 예정이라서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요. 9월 9일에 이제 시장은 아직 상승 기운이 남아 있다라고 영상을 올렸습니다. 아마 제 채널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나마 좀 시장 흐름의 적중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시나리오 같은 것들을 좀 그래도 잘 맞추고 잘 대응한다. 네, 이렇게 이제 아실 텐데 이때 이 고점은 넘어갈 것이다. 그렇게 판단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실제로 네, 많이 올라왔죠. 물론 시나리오가 두 개 있었습니다. 두 개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 주식이 우상향한다라고 한국 주식은 쓰레기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주에 이렇게 투자한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한국 주식이 더 저는 재밌다라고 생각을 하고 훨씬 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의 기회는 이런 이머징 마켓에서 놀아야 오히려 꾸준한 수익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모든 시장은 우상향 할 겁니다. 지금 코스피도 보시면 우상향 하죠. 물론 이때까지는 우상향이 아니다. 미국 증시가 좋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결국 이제 기다리는 분들은 우상향을 맛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뭐 코스피도 적립식 매수를 해야 되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어떤 시장이든 타이밍을 잘 잡거나 흐름을 잘 파악한다면 우상향이 되기 때문에 어, 그 선입견이라고 해야 될까요? 고정관념 이것들을 좀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대전제 시장이 우상향한다라는 그 대전제도 어떻게 보면 선입견이자 고정관념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버리셔야 된다. 그래야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 실제로 2010년까지만 보더라도요. 코스피는 우상향이었지만 미국 증시는 고꾸라져서 이제 회복 단계에 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코스피가 박스 피었을 때 미국 증시가 차츰차츰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미국 증시가 우상향했을 때 우리나라는 박스였죠. 그런데 순식간에 돌파가 나오고 또 순식간에 돌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각 시장의 특성도 있겠지만 어쨌든 매몰되면 안 된다. 네. 항상 수익이 있을 만한 곳으로 찾아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변액보험을 운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5월 작년 5월 6월 그 정도에서 일단은 코스피 펀드를 좀 담으셨을 거예요. 이 자리에서 담으셨을 거고 1차 익절하고 이제 9월에 올려드린 내용에 따라서 여기서 한 10% 20% 다시 한번 매수를 하고 뭐 떨어지면 여기서 한 번 더 받을 생각으로 가서 뭐 평단가가 어떻게 될 거니까 뭐 어떻게 하자 이런 식으로 제가 펀드 운용도 해드렸는데 결국 뭐 지금 수익이 잘 나서 뭐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다만 주식 추천은 네 정말 하지 않고요. 대형주 위주로만
가끔씩 한번 정말 이거는 매수할 만하다라는 종목이 있을 때만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매수하셔서 소고기 값 정도만 한 10만 원, 20만 원 정도만 가져가라고 좀 말씀은 드려요. 왜냐면 주식의 이 변동성에 빠져버리면 결국 점점점 짧은 매매가 되고 점점점 소형주로 넘어가면서 그 변동폭을 못 견딜 만큼의 이제 금액이 들어가게 되거나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변액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시장을 투자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대형주 위주로만 좀 말씀을 한 번씩 정말 한 번씩 제 눈에 들어온 종목들이 있었을 때 말씀을 좀 드리는 편이기도 합니다. 뭐 아무튼 각설은 이 정도로만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매매일지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죠. 그래서 뭐 라운테크가 최근에 가장 이제 물량이 많이 실렸고 큰 수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뭐 이 매매일지는 올려드렸으니까 아실 거고 큰 물량은 못 실었지만 어쨌든 MD바이스라는 종목을 좀 매매를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가 되었고요. 좀 더 높은 가격에 팔고는 싶었는데 좀 올라가는 움직임이 좀 멜랑꼴리해서 그냥 뭐 10% 수익 하루 만에 냈으면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땡큐 하고 그냥 팔았습니다. 원래는 이런 자리까지 좀 내려와서 추가 매수를 좀 하려고 했는데 추가 매수가 들어가지 못했고요. 이런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좀 더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이제 슈팅이 나와서 다음 날까지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좀 기다렸는데 뭐 바로 올라가 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고요. 그다음에 아주 아이비 투자. 이 종목은 조금 그래도 물량이 실려져 있긴 했습니다만은 뭐 그래도 라운테크만큼 물량이 많이 실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물량을 조금 더 가지고 있는데요. 얘는 한 16%, 13% 각각 익절이 되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매매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라운테크, 뭐 드림 CIS 매매일지를 좀 보시면 제가 어떤 자리를 좀 좋아하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보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자리를 좋아하는지 이제 뭐 거의 뭐 눌리목 매매죠. 눌리목 매매를 좀 좋아하는 편이고 이 눌리목 매매의 대상을 이제 선정하는 게 중요하겠죠. 대상을. 그래도 마지막 영상이니까 제리 채널에서는 이 눌림목 매매의 확률을 올리는 자리들 또는 형태들 또는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정확하게는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걸 찾아야 돼요. 상승 탄력이 있을 수 있는 친구들. 무조건 눌림목이라 그래서 100% 오르는 게 아닙니다. 뭐 지나가 봐야 눌림목인지 뭐 저점을 깨러 가는 건지 알 수 없다라고 하지만 그 확률을 올릴 수 있는 상승 탄력을 좀 기대할 수 있는 녀석들이 있어요. 최근에 손절했던 MVH 코리아 같은 경우는 상승 탄력이 끊겼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여기서 1차 손절, 2차 손절 나갔죠. 그러니까 뭐 큰 물량이 들어간 건 아닙니다만은 왜냐면 좀 더 확실한 뭔가 특이 포인트, 특이점이 있었으면 제가 더 물량을 실었을 건데 그리고 좀 더 홀딩하면서 주가의 흐름을 같이 가져갔을 텐데 뭐 그렇게 큰 포인트가 없었기 때문에 손절을 한 거죠. 1차 손절, 2차 손절로 한 3% 손절했는데요. 그러니까 MVH 코리아 같은 경우도 이왕 손절한 종목이니까 이걸 가지고 얘기해 볼까요?
이 자리가 저는 정말 중요한 자리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지금 반등을 한번 주고 빠지면서 이제 추세 하락을 만들었고요.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이 추세 하락을 벗기려는 움직임이 이 하단부, 이 파동을 만들려는 이 하단부, 네, 여기서 이제 만들어졌다 라고 네, 판단을 하고 한 번 더 빠졌다가 올리는 그림, 이런 자리, 이제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평선이라고 볼까요? 이평선. 네, 이평선의 흐름이 이런 자리에서 단기 이평이 이제 장기 이평을 네, 넘어서는 뭐 골든 크로스라고 하죠. 이런 자리, 이 자리. 네, 이 자리를 지금 공략한 건데,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 3,000원 구간까지 한번 찌르는 흐름이 나올 것을 기대를 하고 네, 매수를 했던 거고, 1차 익절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특이점이 보이면 눌렸을 때 이제 이런 자리에서 어떤 형태를 가져갔을 때 좀 더 추가 매수를 해서 반등부터 먹고 추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분할익절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는 건데, 뭐 네, 그 시나리오 깨져 버렸잖아요. 지금 이 추세를 네, 이제 벗겨버리는, 이 저점이 우상향 추세를 벗겨버리는 그림이 결국에는 네, 못 나왔죠. 원래 이렇게 개파락을 맞았을 때 상승 탄력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네, 바로 이 윗단으로 올려주는 그림이 최소한 나와줬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이 저항을 맞으면서 회복이 느리기 때문에 이런 녀석들은 이제 네, 손절을 하길 잘했다라는 판단을 하는 거고, 뭐 죽었다라고 표현하긴 그렇습니다만 다시 만들려면은 시간이 좀 더 걸리겠다라고 그냥 보는 겁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겠다. 그래서 시장에는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저보다 더 좋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이 나왔을 수도 있고요. 당연히 있겠죠. 뭐 대형주들이 아마 제가 매매했던 것보다 오히려 더 좋은 수익으로 올라갔을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들고만 있었어도 얼마고? 얼마예요? 네, 60%. 저는 1년 내내 비중 조절하면서 하이닉스 138%. 저는 1년 내내 비중 조절하면서 고작 5, 60% 수익을 가져왔는데 네, 이런 대형주들이 네, 이렇게 1년 만에 오르는 걸 보면은 뭐 어쩔 수 없죠. 시장의 상승도 당연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 매매 원칙에 따라서 이런 종목들은 매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과열 상태라고 판단되는 부분에서는 그냥 네, 지켜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역시 또 장기 투자가 굉장히 빛을 발하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하이닉스의 주가를 보시면 아니죠. 하이닉스를 보면 안 되겠죠. 에코프로를 봐야겠죠. 에코프로를 보게 되면은 뭐 아니면은 HMM, 네. 장기 투자하다가 오히려 네, 물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종목 선정을 잘해야 된다. 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아무쪼록 본인의 신념을 통해서 가져가는 거지만 이렇게 위험한 흐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시장에서 본인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이나 방법들을 본인 스타일에 맞춰서 네, 잘 가져가길 바라고, 다음부터는 찬스 파이낸스 랩 채널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